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지난번처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박사님? 쉽고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재밌을 수 있어요.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금리. 그러니까 돈의 값. 금리는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어려울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거의 기본이라 또. 그렇죠.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또 상대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방법도 기본인 만큼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최근 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에서 금리 많이 오르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걸었었잖아요.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고라는 게 이제 지금 발행된 다음에 10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이라는 뜻인데 이게 거래량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는 10년짜리보다는 예전에는 3년, 5년 쪽에 더 거래가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도 10년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왜 장기물 거래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정부 입장에서 자기들 채권을 이제 적자가 나가지고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래서 뭐 적자국채 발행이 적자국채를 딱 발행했는데 이게 만기가 너무 짧으면 빨리 갚아 빨리 갚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만기 길게 좀 발행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자율이 최근에 역사상 최저금리였잖아요. 맞아요. 작년 이맘때가 0.7%였대요. 와, 너무 싸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10년을 가지고 있어봐야 2.5% 정도인데. 10년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 금리, 그러니까 아무리 복리하지만 10% 이자가 거의 안 나오는 이 정도로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정부 생각에 보니까 이 금리를 다시 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최대한 10년, 20년, 30년짜리를 많이 막 발행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 금리 쌀 때 좀 장기물을 찍고 장기물이라는 게 이제 만기가 긴 거.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자를 내면 되니까. 그리고 좀 금리가 올라가고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만기를 짧은 2년물이나 5년물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금리랑 같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에 그냥 따라다녀요. 외워둡시다. 미국 금리에 조금 더 붙이면 한국 금리다. 미국 금리에 조금 더 붙이면 한국 금리다. 어떨 때는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역전되면 오히려 또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역전된 거 자체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역전되면 그 자금 유출 우려 있다 막 이런 그런 얘기 것도 많이 있고 나오니까. 또 오죽 이 나라 성장 전망이 어두우면 이 나라 경제 미래가 어둡다 생각되면 금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자율 금리라는 건 두 가지에서 좌우되잖아요. 하나는 그 나라의 어떤 자금 수요. 경제가 잘 돌아가가지고 돈을 많이 빌리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나라의 물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전체 내 월급 빼고 전부 임금이나 이런 건 빼고 집값부터 상품 가격이 전부 다 10% 올랐어.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소득이 10% 준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10%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연료 좀 인상 좀 해줘요, 거기. 갑자기 출연료. 이렇게. 상암동 출연료는 10년째 동결이요. 그치? 맞죠?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여의도는 20년이요. 여의도보다 상암이 낫네. 거긴 디플레야. 여기 상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금 수요. 사업을 해야지. 이러면서 돈을 빌리는 거. 두 번째가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난 이 금리 받아서는 도저히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둬도 이자율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에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게 되면은 조금 하향 안정되긴 했어요. 1.5%.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1.7 까지 올라가고 이게 기울기를 보면 엄청 가파르게 오르났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경기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경기가 좋아하면 금리가 올라가긴 하죠. 그렇죠. 근데 경기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는 일단 뭐 이유가 딱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정부 이야기인데 미국은 돈을 세 가지로 풀었어요. 첫 번째 실업수당. 그렇죠. 우리 지금 회사 못 나간다. 잘렸다. 레이오프다. 그렇게 되면 안 됐다. 돈 줘. 맞아요. 주간 단위로 또 주더라고요. 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뭘 주냐. 우리 재난지원금에 비슷한. 맞아요. 그 락다운 했다 그러면 1인당 돈을 주더라고요. 1,400불씩 주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푸드 쿠폰. 들어보셨죠? 이거 주면 가서 우리도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드 쿠폰까지 주니까 네. 이 세 가지를 다 주게 되니까 심지어 여기다 월세까지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축이 늘었어. 그러니까 소비하기는 뭔가 불안하고 일단 저축을 하고. 근데 이제 저축이 대부분 주식이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막 로빈훗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다 그 재택하면서 심심해 죽겠는데 할 건 없고 나라에서 돈은 주니까 주식 투자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금 소요가 많아서 네.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건 하나. 네. 바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네. 이대로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면 나 이자 그러면 지금 1.7 이것도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좀 늘어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가 생겼냐면 결국 미국 사람들은 가솔린 가격 같아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네. 같은 돈을 넣었는데 같은 돈을 줬는데 예전보다 좀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는 뭐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그런 것보다 아무튼 내 월급 빼고 딴 게 다 오른다 생각될 때는 이 금리로 난 도저히 이 채권 못 사라는 이 분노의 감정이 금리를 올리는 면이 좀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물가 상승을 뭔가 해지할 만한 그런 자원들을 밭대기. 자산? 밭대기. 밭대기. 고냉지 배추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그 전에 미리 밭대기를 해서 사두는 게 이익이 아니겠어요? 김치 공장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물가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는 자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옛날에 발행된 0.7%짜리 채권 누가 사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물가가 2% 3% 간다고 아니냐 안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물가가 2% 3% 오른다면 작년 발행된 0.7%짜리 채권 사기 쉽겠어요?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연동 국채가 뭐냐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원에 발행됐는데 이제 채권은 그냥 비유입니다. 100원에 액면 가격 100원에 발행됐는데 올해 물가가 진짜 3% 오르잖아요. 그러면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도 103원으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분만큼이 다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싶을 때는 물가 연동 국채를 좋아하고 또 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싶으면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좋은 자산들이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자산이 원자재겠죠.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 막 올라가고 그러면 조선산업이나 해운산업도 그렇죠. 이게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수혜주나 꼭 길막기만 아니어도 그렇죠. 배도 많이 필요하고. 갑자기 그 회사가 떠오르네요. 그죠?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좀 일시적이지만 급등했던 이유는 경제 내 자금 수요가 많아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진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역시 가솔린 가격, 원유, 또 수혜주 길막기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좀 높아진 것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 쪽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자산들 특히 물가 오를 때 같이 좀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을 지닌 업종이나 산업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물가가 더 상승할 거다라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이게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저는 이제 마음속의 기대는 왜냐하면 물가 막 올라가면 우리나라 좋은 게 별로 없는 나라라서 그냥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새 급등했지만 미국 셰일 오일 좀 이런 혁명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기름을 못 뽑아내던 안반층, 셰일이라는 안반층에서 기름을 마구마구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막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좀 작년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이고 이것 위에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막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정도인데 또 몇 달 지나서 돌려보면서 박사님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럴까 봐 무서워서 콘텐츠 다 찾아갖고 여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빨리 정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가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된다. 유가 추이를 좀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